한 경기, 한 승리가 간절한 시즌 중반. 하지만 롯데의 승리에는 웃음보다 눈물이 앞섰습니다. KT를 상대로 다시 한번 역전극을 완성했지만 그 중심에 있던 장두성이 충격적인 부상으로 쓰러졌습니다. 피를 토하면서도 이루를 밟은 그의 투혼, 그리고 또 한 명의 이탈자. 이제 롯데는 그야말로 이가 없으면 잇몸 전력으로 버텨야 합니다. 계속되는 부상 악재 속에서 과연 이 팀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김태형 감독이 구상하는 플랜 B는 과연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6월 12일 KT 위즈와의 연장 승부에서 롯데 팬들은 환희보다 공포를 먼저 느껴야 했습니다. 연장 10회 초 볼넷으로 1루에 출루한 장두성은 이어지는 견제구의 옆구리를 맞고도 2루까지 전력 질주해 세이프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헤드퍼스트 슬라이딩 직후 그는 그대로 그라운드에 쓰러졌고 관중석은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문제는 부상의 강도였습니다. 단순한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장두성은 피를 토하며 고통을 호소했고 현장에 있던 팀 닥터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한 뒤 구급차를 호출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폐 타박에 의한 출혈로 밝혀졌고 그는 즉시 수원 화홍병원에 입원 조치되었습니다. 구단은 4에서 5일 입원 후 부산으로 돌아와 경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두성의 부상은 단순한 전력 손실 그 이상입니다. 그는 황성빈의 이탈 이후 1번 타자 자리를 완전히 꿰차며 6월 들어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던 선수입니다. 특히 5월 말 6월 초 동안 그는 OPS 0.712, 타율 3할 3리라는 안정적인 지표를 유지했고 리드오프로서 경기 흐름을 바꾸는 리듬을 만들어내는 핵심 키플레이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롯데 김태형 감독 역시 그를 황성빈의 완벽한 대체자라며 극찬해왔고 장두성의 상승세는 단순한 반짝이 아닌 완성형 성장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부상 이탈은 팀의 공격 플랜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할 만큼 큰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우려는 회복 기간입니다. 폐출혈은 예측이 어려운 부상으로 정밀한 의료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조금이라도 무리하면 재발 위험도 존재합니다. 김태형 감독이 당분간 장두성을 완전히 제외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롯데 입장에선 가장 절정의 활약을 보여주던 타자를 잃은 셈입니다. 팬들도 장두성이 빠지면 타선이 무너진다. 올해 롯데의 분위기를 이끈 주역이 사라졌다는 반응을 쏟아내며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두성의 부상이 터진 6월 12일 KT전은 그 자체로도 드라마였습니다. 6실점의 열세로 시작된 경기는 완벽한 역전극으로 마무리됐고 롯데는 이틀 연속 승리를 거두며 3위 자리를 수성했습니다. 올 시즌 롯데는 쉬운 경기를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초반에 점수를 주고 그것을 뒤집는 경기가 많았죠. 6월 12일 경기에서도 이와 같은 양상으로 흘렀고 이 승리의 과정에는 백업진들의 각성과 끈질긴 공격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날 롯데 타선은 초반 6점 차로 밀리며 완전히 무너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장두성의 3안타 3타점, 손호영의 5안타 2타점 3득점 등 반전의 활약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장두성은 선두 타자로 나선 5회의 안타를 기록하며 팀 전체에 반격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후 이닝마다 점수를 쌓으며 경기 흐름을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중심 타선이 아닌 백업과 대체 선수들이 이끌어낸 점수들이라는 것입니다. 손호영은 원래 주전자리가 아닌 외야수로 이날은 그야말로 캐리 수준의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장두성 외에도 정복은, 고승민, 전민재 등도 출루에 성공하며 공격 연결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경기에서 롯데는 16안타를 기록했고 팀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조직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10회 초 연장 승부에서 보여준 집중력은 돋보였습니다. 장두성의 볼넷과 2루 진루 고통 속에서의 투혼 이후 타자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손호영의 타점과 함께 대량 득점에 성공해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이 승리에도 마냥 웃을 수 없었습니다. 경기 후 손호영은 장두성의 상태가 걱정돼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분위기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팀 전체가 얼마나 장두성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백업 선수들이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것은 김태형 감독에게는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반복되는 주축 선수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대체자들이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전체적인 팀 운영에 숨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경기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집단 각성은 위기 속에서 팀의 정체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롯데는 그런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5 시즌의 롯데 자이언츠는 그야말로 버티기 야구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팀은 핵심 전력이 줄줄이 빠진 상태에서도 리그 3위를 지키며 시즌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김태형 감독의 위기관리 리더십과 백업 자원들의 투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의 부상자 명단은 그야말로 전력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외야의 핵심이었던 황성빈은 손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 장기 이탈 중이고 나승엽과 윤동희 역시 2군에서 회복 중입니다. 여기에 박세웅, 유강남 등 투수진과 포수진의 중심마저도 이탈하면서 팀 전반에 걸쳐 균열이 생긴 상황입니다. 가장 큰 충격은 장두성의 부상입니다. 황성빈의 공백을 완벽히 메우며 1번 타자 역할을 맡고 있던 장두성은 그야말로 대체 불가 전력으로 떠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폐출혈로 인한 입원 치료 소식은 롯데의 남은 시즌 계획을 뒤흔들기 충분한 악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는 전술적 버티기를 통해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경기 운영에서 플랜 B, C를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기존의 주전 중심 야구에서 벗어나 유동적인 로스터 운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간 조명받지 못했던 선수들의 잠재력이 터지고 있습니다. 한편 롯데 구단은 장두성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야 유망주를 콜업하거나 멀티 포지션 소화가 가능한 자원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후반 대주자나 수비 교체 요원으로 쓰이던 선수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김동혁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계도 존재합니다. 리그 일정은 여전히 빡빡하고 현재의 백업 중심 로스터로는 5강 싸움을 끝까지 유지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수싸움과 로스터 활용 능력이 시즌 막판까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롯데에게 남은 시간은 복귀자들의 시점과 대체자의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의 줄타기입니다. 부상 선수들이 빠르게 복귀할 때까지 현재의 전력으로 순위를 유지해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또 다른 이탈 없이 버텨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지금의 롯데는 재능보다 투혼으로 버티는 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지금 전력의 절반이 빠진 상태에서도 포기라는 단어를 잊고 싸우고 있습니다. 장두성의 투혼, 백업진의 반란, 그리고 김태형 감독의 강단 있는 결단력이 만들어낸 버티기의 기적. 앞으로 더 험난한 길이 남았지만 이 팀은 분명히 응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롯데에게 가장 필요한 건 팬들의 진심 어린 지지입니다. 장두성의 쾌유와 롯데의 반전을 함께 기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